2026학년도 대비 정동희 전공국어 내년 강좌 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 강의는 이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초수생 선생님들에게는 전공국어 임용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안목, 틀거리를 세울 수 있는 강좌일 것이고, 저랑 한번 준비해 보셨던 선생님들은 이 강좌를 통해서 이전과는 달란 방식들에 대한 걸 좀 들으실 거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이전에 하셨던 방식과는 좀 변화를 주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항상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준비하셨던 그 방식대로 하나를 무작정 쭉 계속 읽고 보고만 있다가 아니라, 이건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를 보고 그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 강좌 일정안에 대한 것을 수험생의 관점에서는 1년을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의 관점으로 제가 만들어 온 거라고 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쪽에 보실까요? 자, 이 시간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는 거죠. 저랑 상반기 강의를 1월 9일, 10일, 11일 시작해 나가시게 되면 상반기에 이론과 그전에는 상반기 안에는 이론과 기출을 집중적으로 봤다라고 하면 25학년도 이 시험과 연관시켜서 봤을 때는 출제 경향이 변화됐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과 기출을 문제와 동시에 푸는 상반기 강좌가 진행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시험을 한 번 정도 경험을 했었고, 나는 적용력 연습, 분석력 연습이 좀 필요한데 라고 하는 재수생 위주들이 들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 초수생들은 이 이론과 중심으로 이어질 때 반드시 적용 연습을 동시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 제일 달라진 건 이론과 문제가 상반기부터 이전에 주어졌던 문제 형식이 아니라 제가 시험지 형식으로 배송해 드릴 거예요. 항상 그 배송의 방식이 7, 8월에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안 푸셔서 좀 시험지와 문제지를 분리해 놓고 푸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끔 제가 이론 강좌와 문제를 상반기부터 배치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7, 8월 문제풀이가 있고, 그 다음 실전 형식의 모의고사 반으로 9, 10, 11월을 진행하고 난 다음 11월 22일에 들어가 있는 예상될 건데, 이때 시험을 지금 준비해 나가시는 시간의 일정의 월별을 좀 잡아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이 영역별 공부를 이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단위로 제가 일단 좀 짜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이 올해는 목요일부터 문법, 그리고 난 다음 금요일 국어교육론, 그 다음 토요일은 문화, 그리고 난 다음 수업 마치고 직강관리반에서의 스터디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직강에서는 제가 상반기부터 드렸던 이 문제를 아침 오전 시간에 직접 푸시는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혼자서 푸는 건 좀 안 되는데 누군가랑 같이 함께 관리되는 거 안에서 풀어야 되겠는데 라고 하시면 이 반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거였어요. 그렇게 보시면 이 전체 일정을 보시고 난 다음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일로 와보실까요? 처음 보셨을 때 이 시험을 준비하려면 어떤 영역을 봐야 하는지 에 대한 대략적인 틀거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연간 강좌 일정을 다시 간단하게 봐드리면서 교재가 작년에 봤던 것, 그리고 새로 출간되는 교재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 난 혼자 하는 건 너무 안 돼, 집중해서 직강에 와서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제가 10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말했던 이 각 영역별 설명들을 일로 오시면 다시 국어교육론으로 10분 설명을 드리고, 다시 문법으로 10분 설명드리고, 문학으로 10분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일정을 짜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공국어는 어떤 시험이냐라고 처음 보셨을 때는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떤 영역들이 있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소생들은, 그죠? 그랬을 때 크게 국어교육론이라고 하는 합법, 작문, 독서로 이루어져 있는 화, 작, 독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식으로 24점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듣기 말하기, 작문은 쓰기, 독서는 읽기라고 하는 그 영역으로 언어 사용 기능 영역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서술형 2문제씩, 서술형 하나, 기입형 2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자, 그리고 난 다음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현대문법, 그 다음 중세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얘도 역시 24점 형식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자, 그 문학 형식이다라고 보시게 되면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으로 이 안에서 다시 운문 영역과 산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서술형 2개씩으로 이루어졌을 때 48, 32로 이루어져 있는 전공 80점 영역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의 구성이냐라고 하시면, 일단 단어와 그 지문 안에서 구절을 찾아 쓰는 그 2점짜리 형태의 기입형 형태의 문제와, 그리고 난 다음 서술형으로 지문이 있고 조건이 주어지고 난 다음 그에 맞춰서 쓰는 4점짜리 형식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입형과 서술형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이쪽에 보시면 제가 그 문항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표를 하나 만들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11월 22일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전공 A와 전공 B라는 영역을 90분간 푼다라고 보시는 거였어요. 전공 A 영역 전체 12문항으로 보시는 거죠. 그 다음 전공 B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다시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1시간 반, 90분 동안 다시 11문항 으로 다시 본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 전공 80점이 1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문항 구성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신 걸 기반으로 잡으셔서 뭘 하셔야 되느냐라고 보시냐면, 일단 옆에다 적으실까요? 네,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아니면 지스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운받으시는 겁니다. 는 거죠. 이 원본 기출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출문제를 볼 실력이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한번 열어보셔야 돼요.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지? 나오고 있지? 이런 것들을 좀 익히셔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프로라는 것보다는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훑어는 보셔야 돼요, 초생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 전체 일정표 송에 월화수목금토일에서 수업이 언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시는 거고, 자, 여기 간단하게 2024년도 11월 23일에 있었던 그 1차 시험의 경향이 이전과는 좀 많이 변화됐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봐보시게 되면, 자, 이 안에서 제일 요구하는 건 그 이전에 항상 이론 중심의 키워드를 집중해서 써야 됐었던 시험이다 라는 건데, 이 이론이 이 지문 속에 들어가 있는 방식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대거 필요한 문제로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 그리고 난 다음 그것이 실제 지문 속에 들어가서 제가 이 지문 분석 연습을 할 때 항상 선긋기를 한다, 힌트 찾기를 한다 라는 방식으로 수업 때 분석 능력을 길러드리는 걸 최대한 했는데, 더 집중 보강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보강된 건, 분석에서 선긋기, 힌트, 키워드 응용해서 쓰는 그 시험 형태가 다시 사고력, 판단력, 응용력을 함께 기르는 시험으로 한 번 더 변형되고 있다. 그래서 수능형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문법도 역시 보시면 기본적인 체계와 이론을 잡고 난 다음 그 문제 내에 주어져 있는 맥락 속에서 그 현상을 탐구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탐구, 분석 능력도 함께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였어요. 문학 역시 대략적인 문학사와, 그리고 난 다음 작가론, 그리고 난 다음 갈래론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의 지문으로 뽑아내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새로운 작품이라도 이론 설명을 주고 난 다음
그 안에서 분석해서 다시 써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수능 문제집 해설지를 예비 교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풀어내는 시험 형식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 문학사, 작가론, 갈래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점수를 주어지는 키워드는 모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런 것들을 수업을 통하여 정리한다라고 보시는 거였어요. 자, 한마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기본 틀거리의 이론적 체계의 틀을 세우셔야 합니다. 근데 그걸 압축적으로 기출을 중심으로 제가 키워드를 한 판 정리로 빼드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본을 잡고 기출을 푸는 걸 6개월 동안 상반기에 진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험 형태가 변화된 걸 대응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이론과 기출이 문제와 항상 동시에 진행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한다라고? 상반기부터 이론과 문제를 동시에 보시면서 적용 능력, 분석 능력, 사고력, 판단력을 동시에 길러가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동시에 길러가려고 하면 제가 문제집도 풀려보고 또 수업 전에 확인학습지도 줘보고 다양한 방식을 진행해 봤는데 역시 안 푸실 때는 또 안 풀더라고요. 그러면 7, 8월에 하는 것처럼 그런 강한 집중력과 긴장감을 유지해 가는 1년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아주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 대응 방안을 짜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큰 일정표를 보시면 제가 이 영역별, 과목별 색깔을 달리하면서 수업을 짜 나가는데 교재 색깔이 그래요. 문법은 파란색이고 국어교육론은 분홍색 표지 위주로 만들고 그다음 문학은 노란색 표지 위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자 일단 이론 지문 분석반이라고 하는 상반기 강좌 안에 제가 문법, 국교, 문학을 목, 금, 토 3일 동안 동시에 진행해 나갑니다. 그 안에 각각적으로 봐야 되는 영역별 내용들을 자 이론 정리를 동시에 하죠. 그런데 이론과 기출을 같이 연관시켜서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 뭐 한다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동시에 봐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시 기출과 한판 요점 정리가 이어지는 방식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 강의 일정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론, 그 다음 지문 분석, 기출 요점 정리가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갈 것이다. 자 역시 국어교육론도 문학은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작품론은 제가 특강으로 제공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수업에 맞추어서 지문 분석 특강이라는 것이 연동되어 같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6개월을 보내고 다시 7, 8월 범위 예고형 문제풀이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다시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계속 문제가 동시에 1년 내내 구현되는 방식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쪽 보실까요? 교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교재 리스트가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자 여기 제가 진하게 선을 바꿔놨죠? 여기까지는 무료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을 부담하느냐라고 보시면 이 상반기에 문제풀이에 진행되는 문제지와 해설지는 제가 무료 자료 배송을 상반기에 4번에 걸쳐서 드릴 거다라고 보시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 이 각 영역별 요점 정리를 하시는 정리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명 한판 정리본이라고 하는 A3 형태로 되어 있는 정리본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지. 작년에서 다시 보강하여 새 교재가 출간되어 나오는데 이건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성취 기준을 도표로 정리해 놓은 것도 역시 제가 같이 연동해서 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기출문제집은 이건 제가 답안이 다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해서 풀 수 있으셔야 되는 교재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상공분석지라는 이름으로 기출문제 옆에 자기가 분석해낼 수 있는 자료 정리 노트라고 보시는 건데 이건 제가 파일상으로 드려서 선택적으로 하시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다시 7월부터 7, 8월 문제풀이, 90, 11월 실전 모의고사 모두 다 무료 자료 배송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궁극적으로 자 뭐가 이렇게 많지? 라고 하셨을 때 이까지 이루어져 있는 건 제가 배송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자, 이 교재 리스트를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뭔가를 계속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시험 문제 자체가 뭔가를 읽고 바로 분석하는 패턴으로 바뀐다 라고 하시면 이 자료를 잘 활용해 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 정리를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자료를 50%, 80%, 난 자료 정리에 자신이 없어 하면 100%를 활용해 보시는 거예요. 적정하게 중간 선을 유지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보다는 더 오래 내용을 정리하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도움을 받으시면서 수험 기간을 단축해 본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성은 제가 제공하는 방식이다라는 거고, 자, 이쪽은 문법이죠? 그려놓은 국어교육론 문학으로 이송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서 보시면 올해 새로 나오는 교재는 제가 V 체크를 해놓은 현대문법 통합구조도와 그 다음 4월에 출간될 예정인 이 2022 개정 교과서 분석 교재가 새로 나오는 신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교재들은 작년에 이어서 그대로 한 번 더 보신다라고 가면 돼요. 일단 기출문제집은 제가 2년마다 출간하는데 작년에 새로 출간된 교재다라고 보시는 거니까 올해 기출문제는 제가 특강으로 다시 보강해서 분석 내용을 드린다는 거고, 여기 있는 해법은 시중에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이 시중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생들 보는 해법으로 제가 이 특강을 꾸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건 선택적 구매라고 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새로 나오는 교재는 이 두 리스트인 거고, 난 초등생이라 올해 처음인데 라고 하시면 요 위에 있는 교재를 준비를 하신다라는 거고, 이 해법 문학 특강은 선택적으로 특강으로 들으시는 거고, 이 문학 작품 구조도도 제가 특강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선택적으로 준비하시게 되는 거지만, 어차피 작품 이론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실 때는 순차적으로 정리된 교재가 있으셔야 합니다 라는 거죠. 자, 이까지 설명드렸던 게 전반적인 바뀐 방식, 그리고 난 다음 연간 강의 일정, 교재는 무엇을 새로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바뀌었는가 라고 하는 걸 하시는데, 제일 많이 바뀐 건 이 상반기부터 문제 배송이 일어나서 문제를 직접 푸는 일이 벌어질 건데, 그러면 이걸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자, 이 강의 계획서의 맨 뒷부분으로 가시면 해당하는 페이지 구성으로 19페이지를 가보시면 이때부터 고민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1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에 해당하는 일정 기간에 상반기에 4회 배송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런 다음 7, 8월부터서는 매주 배송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이전에 없었던 상반기 문제 배송이 이루어질 때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하게 되느냐라고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직강 집중관리반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일단 문제를 푸는 시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는 거죠. 자, 재수생 이상들은 일단 상반기 항상 공부가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를 좀 관리한다라는 관점에서 수업 시작하기 전 출석 체크를 하고 저 B 강의실에서 문제를 풀고 A 강의실로 수업 시작으로 이동하실 거다라고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시간을 관리하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항상 밀려오더라는 거지. 이게 문제지와 해설지를 분리해서 드릴 거기 때문에 문제를 그 시간에 와서 직접 푼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시간에 문제를 풀고 체크리스트에다가 출석 체크를 하면서 그 출석 체크한 내용을 기준으로 제가 전공과 상담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직접 푸는 것은 직강 집중관리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자, 난 집중관리반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 직강 수업에만 들어가시는 거고, 인강 수험생들은 제가 집으로 자료를 배송해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G스쿨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주소 설정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수업 전에 푸는 시간을 주고 풀었다라고 보시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 제가 항상 시작 전에 지문 분석반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풀어볼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풀어라고 제가 지정해 준다라고 보시는 거지. 그래서 그 강좌를 따로 모아서 각각 해당 영역별 분석 특강들을 제공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본강좌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본강좌 안에서도 위에서 봤던 이 지문 분석 내용들을 연관시켜서 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바뀐 건 뭐다? 모여서 이 집중 관리반 안에서 푼다라고 보이는 거고, 자, 그리고 난 다음 이 집강 안에서는 스터디도 함께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신중하게 초생들은 선택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는 거죠. 자, 전과 좀 달리 이걸 풀어내는 방식에 제가 강화를 둘 거기라서 좀 더 관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설명이 1강에서 일로 보시면 전체 영역 안에 어떤 영역을 보고 연관 강좌, 교재, 직강, 집중관리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으면 그 다음은 다시 구어교육론, 문법, 문학을 간단하게 학습 범위 그리고 난 다음 그걸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